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지식 채널은 없었다. 지식 채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더 센 지식의 추재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영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종입니다. 저는 한국국가전력연구원에서 북한연구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북한 저널리스트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연구자로서 김정은 체제와 북한 내부의 내밀한 동향들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로 지식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김주의 A to G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김정은 2.0 시대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김정은 체제를 말하면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 바로 김여정 위원장입니다. 김정일 생전에 사실 내가 만약에 네가 남자였다면 너를 이제 후계자를 시켰을 텐데 아쉽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 후계자로서 그리고 사회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가 굉장히 뛰어나서 사실은 이제 김정은 뒤에 항상 김여정이 배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돌잖아요. 사실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버지로부터 늦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입장이었으니까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가 되지? 설마 또 3대 세습하겠어? 이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국가정보기관이나 뭐 서울에 와 있는 CIA 요원들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일이 첫 번째 부인인 성혜림하고 낳았던 김정남이 이제 후계자가 될 거다. 그래서 장남이니까 당연히 되고 나이도 있었고 또 중국에서 그때 막 IT 관련한 일을 하고 이랬으니까 했는데 김정남이가 사실 부인하고 아이 데리고 가짜 여권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들어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일본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애가 있으니까 아마 도쿄에 가서 좀 그렇게 하고 싶었던가 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좀 미심쩍은 점이 있었죠. 왜 이 시점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남이가 일본을 드나든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터뜨리는 거 보고 뭐가 음모가 있나 보다. 일본 쪽인가 CIA 쪽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김정남이가 이제 아버지 눈밖에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떠오른 건 사실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었어요. 김정철이 뭐 북한의 이제 우리 국정원 같은 국가 보위부를 장악하고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얼마 있다가 정부 당국자를 만났더니 정철이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걔가 좀 뭐 호르몬계 이상으로 여성처럼 이렇게 뭐 가슴도 붉어지고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처럼 나서 후계자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고 김정은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인 막내 아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정이 제가 남자이기만 했어도 내가 쟤한테 권력을 넘겨줄 텐데 결국은 권력의 이런 승계라든가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권력을 끝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권력에 대한 그 집착, 집중력이잖아요. 어떤 분은 대선 나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많은 분들도 있고 이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여정보다 그런 점에서는 못했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 첩보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도 여동생인 김여정을 자기 옆에 두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항상 옆에 김여정이가 뭐 서류 같은 거 갖다 주고. 김정은이가 사실 좀 어리버리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조약 같은 거 국가 간에 체제 간에 맺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김여정이가 얼른 다가가가지고 뭐 속으로는 그러겠죠. 오빠 이 멍청아 여기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정무 감각이나 또 센스가 있으니까 그런 점 하면 이제 김정은이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래 김여정 저기 간단치 않은 것 같아 이런 관측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외신 쪽에서 이제 김여정에 대한 이제 네. 유튜브나 그런 것에 굉장히 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여정이 사실 화제 인물이에요. 지금 조카한테 어처구니 없이 좀 밀려나 있는 거래 가지고 지금 뭐 은인자 모퉁이 좀 하고 공주. 있지만 네.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평양의 간부들이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이랬어요. 아. 뭐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지만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인사라든가 뭐 이권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김여정이가 다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맞겠어요? 오빠가 딱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사진들 같은 거 보면 이제 김여정이 이제 구석에 이제 찍히고 맞아요. 이제 김주애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찍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떠한 분석가들은 또 이거를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선택한 거다. 하지만 아직 권력은 김여정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사진에서 이제 김정은 옆에는 항상 김주애가 있고 네. 이제 거의 김여정은 관심 밖에 아예 앵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김여정이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빠하고 여동생의 관계고 스위스에서 진짜 엄마 아빠 없이 조기 유학을 하고 이러다 보면 김정은이가 여동생을 챙겼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오빠 입장에서는 여동생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권력자로 내세우지만 후계로 내세우지만 여동생을 뭐 숙청하고 어디 귀양 보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처에 두고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권력에 대들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지 그게 김여정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설주죠. 부인 이설주. 부인 이설주는 보면은 귀퉁이 항상 서 있잖아요. 그거는 엄마 마음이에요. 내 딸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후계자로 또 공주님처럼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나 같은 건 옆에 찌그러 있어줘도 돼. 김주애가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차고 이 아주 풀 메이크업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손잡고 나타나가지고 플래시라이트를 받을 때 그때 엄마인 이설주는 정말 그 얼마나 뭐랄까요 행복하겠어요. 대치동 학원 보내는 아. 엄마 입장이었어요. 보면은 막 옷도 막 여기 삐져 있는데 그냥 가방 이만한 거 옆에 메고 딸내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정작 찍을 때는 옆에 나가 있고 그런 모습들 그건 엄마로서 당연히 선택하는 거지만 김여정은 그렇지 않을걸요? 김여정 입장에서는 아유 오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느낌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오히려 위협을 김여정 입장에서 느껴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거는 수그리는 있을 수 있죠. 태도를 네, 그런 차원에서는 자기가 소위 말해서 나대지 않는 네.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김정은의 스승이라고 해서 이제 네. 현철의 음. 이제 장군이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처럼 일각에서는 이제 김주애의 스승이 이제 김여정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또 이게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조카하고 고모지만 그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김주애가 나중에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4대 세습자가 되는 경우에 어떤 스승과의 그런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또 그런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최고 지도자래도. 그런데 김주애를 과연 김여정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현철의 같은 경우는 왜 김정은이 그 무덤에다가 뭐 자기가 직접 장미를 갖다 바치고 무릎 꿇고 참배를 하고 장례식 할 때 자기가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사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지만은요.
자기 권력을 만드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김정은이 권력을 넘겨받기 전에는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이 원래 후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거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와 김정철,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김정남이가 권력을 잡으면 여기는 죽어야 되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고 나서 뭐 했죠? 김정남을 죽였잖아요. 독살시켰잖아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공작원 보내서 자기 고모부도 죽였지만 결국은 고모부 장성택은 자기 이복형이자 권력 라이벌이었던 김정남하고 또 같은 그룹이었어요. 친중파. 그러니까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용희가 정말 자기 아들을 새로운 후계자로 만들고 이러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군부의 현철애라든가 노동당의 뭐 이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권력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김정은이가 집권한 초기에 북한이 영상 하나를 미공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간부들한테만. 네. 그게 이제 흘러나온 거 내용 보면 고용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전방 부대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용희가 생전에 한 번도 공개는 안 됐지만 뭐 여기다가 이제 클러치 백 같은 거 끼고 뭐 이렇게 손짓해요. 그럼 김정일이 막 이렇게 봐요.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쵸. 일이에요. 최고 지도자한테 수령한테 뭐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손가락질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고용희가 자기 아이들이 이제 후계자로 굳어진 다음부터는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을 권력자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가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 해주고 싶겠죠. 거기 엄마를 도와서 자기를 오늘날 자기가 있게 해준 그 충신들한테는 다 해주고 싶고 대대손손 아마 잘 살게 챙겨주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당대회에서 거의 5분의 3 이상의 이제 행정직들을 이제 잘라냈다라는 네. 말도 있는데 그거는 또 뭔가요? 이제 아마 자기가 김정은이 15년 차거든요. 집권. 네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15년 됐고 그 다음에 딸 김주애로 이제 가려면 아무래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겠구나 이러고 노 간부들을 은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용해라고 북한의 이제 빨치산 김일성하고 같이 정권을 세운 최연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었던 최용해가 그동안 정말 뭐 승승장구했었죠. 북한의 국가수반격 명목상이긴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있었는데 퇴진시키고 그 자리를 지금 노동당 조직비서를 하던 조용원이를 보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이제 살짝 퇴진 그룹에 넣어준 거거든요. 물론 조용원이 아직도 뭐 권력 내 일정한 포스트가 있지만 자기가 집권할 때부터 조용원이는 계속 김정은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늘 조용원이는 밖으로 나대거나 이러질 않고 김정은 옆에 서서 멀리서 이렇게 삥끗삥끗 웃는 모습이에요. 진짜 조용한 남자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15년 동안 고생했다 이러고 퇴진을 시킨 거고 상당수 인원들 특히 노동당의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그 핵심 멤버들을 교체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김주의 후계를 위한 어떤 밑바닥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을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서 했다고 볼 수 있죠.